자, 오늘 수업은 체육 단편선 두 번째 단편 내기를 읽어보자. 내기. 이번 단어는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치? 첫 번째 체육 단편선의 첫 번째 단편은 권리의 죽음이었지. 어처구니 없는 권리의 죽음. 두 번째 이야기 우리 공부해보자. 첫 번째 1장, 2장,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 1. 어두운 가을밤이었다. 나의 지긋한 은행가는 사무실의 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을 이리저리 오가며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그치? 가을에 열린 파티를 회상했다. 손님 중에는 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흥미로운 주제가 논의되었다. 그 중에는 사형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소수의 학자와 기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손님은 사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들은 이 형벌을 기독교 국가에서 오래되고 무익하며 비윤리적인 제도로 생각했다. 그들 중 일부에서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당신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파티 주최자 은행가가 반박했다. 나는 사형이나 종신형 관련돼서 경험한 적은 적지만 선험적인 생각이 받아들여진다면, 선험적인 경험이 없는 거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상태, 받아들여진다면 내 의견은 사형이 종신형보다 훨씬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한 번이지만 종신형은 매일 죽이는 셈이죠. 어느 것이 더 인간적입니까? 몇 분 안에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굴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자, 어느 쪽이든 모두 비윤리적 아닐까요? 손님 중 누군가가 반박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목적, 생명의 파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신이 아니니까요. 다시 돌려받고 싶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갈 권리는 없지요. 손님들 중에는 25 정도의 젊은 변호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형이나 종신형 모두 비윤리적이지만 누군가 사형과 종신형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물론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후자라면 종신형이겠지. 어쨌든 생명이 아주 사라지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억울하게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 당시 아직은 젊고 민감한 은행가는 파티 주최자지. 갑자기 침착성을 잃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젊은 변호사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젊은 변호사를 기죽일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소? 내 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당신이 5년 동안 독방에 머물 수 있다면 200만 루블을 걸 수 있어. 5년 동안. 그게 정말이라면 변호사가 말했다. 변호사도 이제 호기를 부린 거야. 5년이라고 했는데 호기를 부려서 5년이 아닌 15년이라도 내기에 내가 응하겠다. 지금 은행가가 이렇게 호기를 부렸듯이 자기도 5년이라고? 무슨 소리냐. 15년이라도 내가 200만 루블을 받으면 내기에 응하겠다라고 서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 거지. 변호사가 오히려 역공을 취했다. 15년? 줬소. 은행가가 외쳤다. 여러분, 200만 루블을 걸 것을 모두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내기였지, 제목이. 이 단편소설에. 알겠습니다. 당신은 200만 루블을 걸고 나는 15년간의 자유를 걸겠습니다. 변호사도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 이렇게 이 끔찍하고 어이없는 내기가 성립되었다. 15년 전에. 돈이 너무 많아서 혼자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많았던 그는 건방지고 무모했다. 당시 은행가는 이 내기에 너무 흥분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그는 농담으로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 변호사 친구,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 보시오. 나에게 200만 루블은 별거 아니지만 당신의 인생기 3, 4년을 잃고
말 것이요. 당신은 내가 3, 4년을 말한 이유는 당신이 그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감금이 강제 감금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매 순간 북방에서 나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당신의 약속에 독을 퍼뜨릴 것이요. 난 이것이 유감이요. 자, 여기까지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는데 뒤에 답안지가 있어. 관리의 죽음처럼 답안지에다 정리하면 된다. 답안지가 좀 더 뒤쪽에 있어서 페이지가 231쪽이야. 231쪽. 이 교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트에다가 답안을 정리하면 돼. 자, 제시문의 답안을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1장의 첫 번째 하고 있지? 제목을 여기다 정하고 그 다음에 두 줄로 이렇게 답안을 쓰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 첫 번째 1장에. 그리고 2장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이 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 이것도 두 줄로 계속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 금방 읽었던 내용은 여기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하면 된다. 자, 정리 시작해. 시간은 5분. 지금 내기가 성립했지? 15년 전에 성립된 내기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다. 그렇지? 200만 루블과 15년을 지금 서로 걸었다. 그것 때문에 사형제도의 진리 때문에. 사형제도가 이게 이런 약속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자, 정리했지? 5분 정도에 정리하면 된다. 자,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다 못한 사람은 다 한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 다음 수업에 따라와. 자, 두 번째 이야기다. 1장의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은행가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 전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15년 벌써 지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던가? 변호사가 15년 동안 인생을 잃고 내가 200만 루블을 잃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이 사형이 종신형보다 좋고 나쁨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아니다. 내가 미쳤었다. 그때 나는 지루함에 지친 변덕스러운 한 인간이었고 변호사는 단지 돈에 대한 욕심에 이성을 잃었던 거야. 그는 그날 저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다. 변호사는 은행가 집 정원에 지어진 육각 건물 중 한 곳에서 엄격한 감시하에 감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는 15년 동안 외부로 나갈 권리와 바깥 세계 사람들을 보거나 그들의 말을 들을 권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지나 신문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건이었다. 완전히 감금 생활이지. 악기를 가지거나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는 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는 있었다.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네. 계약에 따르면 그가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히 제작된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금지. 책, 악보, 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메모 용지에 쓰면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정 받을 수 있지만 단 창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계약은 작은 것까지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 완전한 독방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었다. 계약 기간은 1870년 11월 14일 12시에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네, 그치? 1885년 11월 14일. 그러니까 15년, 딱 15년이네. 정확하게 구금되어 있어야 했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감 시간 몇 분 전이라도 200만 루블을 지불할
의무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5분 안에 정리해봐. 자, 다 했지?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의 메모들을 짐작컨대 강금 첫해 변호사는 지금 강금 생활에 대해서 15년간의 경과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고독함과 지루함에 몹시 곤란을 겪은 것 같다. 그는 감금된 독방에서는 밤낮으로 피아노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는 술과 담배는 거부했다. 그가 메모지에 쓴 내용에 따르면 알코올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감금자의 첫 번째 적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혼자서 좋은 술을 마시는 것만큼 무료한 일도 없다고 적었다. 그리고 담배는 방의 공기를 나쁘게 해서 사용한다고 했다. 처음에 변호사가 요청한 책에는 복잡한 삼각관계 애정소설, 탐정소설, 공상과학소설 및 코미디 소설 등 가벼운 책들이었다. 두 번째 해에는 독방에서의 음악 소리는 조용해졌고 변호사는 그때부터 메모지에 단지 고전 도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적어두었다. 다섯 번째 해에는 독방에서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고 감금인은 그때까지 거절했던 술을 요구했다. 약간 지쳤던 것 같아, 그렇지? 창문을 통해 그를 관찰한 사람들은 그가 1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잤으며 자주 하품을 하고 화를 내면서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이 즈음에 그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때때로 방에 앉아서 글을 하루 종일 쓰고 그리고 밤새도록 쓰고 아침에는 쓴 모든 것을 찢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6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여러 외국어, 철학,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공부들에 너무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책을 구해주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4년 동안 10년 가까이 되겠네, 그치? 그의 요청에 따라 600권이 넘는 책이 주문되었다. 그의 몰입 기간 동안 은행가는 감금인에게 이런 편지 내용을 받기도 했다. 그 변호사지 감금인은, 그치? 4년 동안 600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1년에 150권이지? 그러면 1년에 52주니까 대충 한 주에 3권 정도씩 읽은 셈이네, 그치? 그치? 한 주에 3권 정도. 친애하는 은행가님, 이 편지 내용을 6개의 언어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읽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잘못된 곳을 찾지 못하면 정원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한 발 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총소리는 내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에게 확인해 줄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천재들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언어로 진리를 말했지만 그 안에 사실 단 하나의 진리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가 알기나 할까요? 자, 수인의 요청은 이행되었다. 은행가는 총을 정원에서 2발 발사하도록 명령했다. 한 발만 해달라고 했는데 2발 줬다. 그치? 자,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5년 남았네. 그치? 변호사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종교적 복음서만을 읽었다. 종교 경전이지. 은행가는 좀 외화함을 느꼈다. 4년 동안 약 600여 권의 심오한 책을 읽은 사람이 1년 동안 얇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책 한 권만은 읽은 것이다. 복음서 다음에 읽은 책들은 종교사와 신학에 관련된 책이었다. 강금이는 지난 마지막 2년 동안 닥치는 대로 수많은 책을 읽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바이런과 섹스피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와 희곡을 읽었네, 그렇지? 전문화학, 전문의학, 장편소설, 어려운 철학 또는 신학 논문 등을 동시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메모도 있었다.
그의 이와 같은 독서에 집중은 마치 바다의 잔해 속에서 헤엄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무엇이든 그것을 잡으려는 물에 빠진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1장 세 번째 이야기다. 자, 마찬가지로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지금 15년 동안의 경과를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내기 1장을 우리 공부했다. CF 내기, CF 단편집의 내기라는 단편소설의 1장을 공부해서 정리했으니까 2장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CF 단편 내기 1장까지 우리 공부했다. 자, 다음 시간에 2장 공부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